LX 호텔 레스토랑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지던 그날, 한동석과 마광숙 그리고 박정수 여사가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동석이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찰나 박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광숙 씨,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 결혼 반대예요. 순간 마광숙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엔 짙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을 흔들 인물과 마주하게 되리란 걸 말입니다. 그 중심엔 바로 오강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어르신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박정수의 오래된 편견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숙을 지키려는 오강수의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가 박정수의 마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혹시 틀렸던 건 아닐까? 과연 그녀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박정수 여사를 향한 오강수의 사이다 한 방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결혼을 반대하는 박정수 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민서 자리를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어요. 그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돼요. 짧지만 단호했던 그 말은 마광숙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마광숙은 그 말이 떨어진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곧게 모은 채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표정을 관리하려 해도 눈빛만큼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아닌 얼굴. 그녀의 눈동자 깊숙이 묘하게 떨리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은 감정의 물결 속에서 일그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는 걸까? 죄송해요.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서 한동석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어색함이 흘렀고 서둘러 식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밤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나올 때 마광숙은 애써 웃으며 잘 먹었어요라고 말했지만 한동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왠지 모를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마광숙은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 좀 들어오게 열어둘까요? 그가 조심스레 묻자 마광숙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모든 감정을 닫아두려는 단념에 가까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한동석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광숙 씨, 혹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해요. 어떤 이야기든 나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광숙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고마워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편 집으로 들어온 마광숙의 손에는 체한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미간을 찌푸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약 좀 천천히 마셔. 그래야 덜 체해. 공주실이 곁에 앉아 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엄마, 괜찮다니까 하고 쿡 찔러 웃었을 마광숙이지만 오늘은 입을 꾹 다문 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공주실의 가슴을 더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공주실은 애써 말을 꺼냈습니다. 대체 그 장모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시길래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허락하니 많이 하고 그럴까?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온찜질 주머니를 내려놓고 천천히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쪽이 뭔데 우리 딸을 허락해. 마지못해 봐주기라도 한다는 식으로 굴어? 마광숙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눈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오광수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공기 중의 미묘한 분위기를 단숨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오광수는 소파에 반쯤 누워있는 마광숙과 그 곁에서 울분을 삼키는 공주실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 있었어요? 공주실이 말없이 고개를 젓자 마광숙이 먼저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소화가 안 돼서 약 먹었어요. 그러나 오광수는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공주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 장모란 여자가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더라. 무슨 사람 허락하는 자격이라도 있는 줄 아나 봐. 우리 딸이 그렇게 허락받아야 할 만큼 보잘것없나. 그 말에 오광수는 천천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는 소파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강수는 자신이 힘들 때마다 늘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이 형수님이었던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강수에게 마광숙은 자신이 힘들 때 늘 곁에 있었고 섬세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모란 사람은 그런 형수님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거겠지. 오강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그 박정수 여사라는 분을 만나게 된다면 꼭 말할 거야. 형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증명해 줄 거야. 오강수는 조용히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짐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분명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편 다음날 LX 호텔 로비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발걸음과 차분하게 깔린 피아노 선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박정수 여사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 조용히 들어온 몇 마디 말이 그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 회장님이랑 마광숙 술도가 대표랑 연애하는 거 말이야. 그거 진짜래. 산에 다 퍼졌어. 이번에 사모님 자리에 앉는 거 시간 문제래. 그나저나 한 회장님 전 장모님이 요즘 호텔을 들락날락 거리신다는데 입 조심하자. 우리 박정수 여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말을 주고받는 모습에 당황보다도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강수였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셔츠에 진지한 눈빛, 단단한 턱선에 피곤한 기색은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명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대화의 한가운데를 지나게 되었고 직원들의 수근거림이 그의 귀에도 명확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소리에 직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강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남 얘기하기 전에 그 말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직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이어갔습니다. LX 호텔은 그냥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지가 전부인 곳이에요. 직원들이 로비에서 뒷말 흘리는 걸 손님이 들으면 어쩔 건가요? 그 이미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분명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본인이 아닌 이상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더구나 이름 거론하며 뒷담화하는 건 개인의 인격뿐 아니라 우리 호텔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던 박정수 여사는 그의 옆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지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할 말은 또렷하게 했고 권위가 아닌 신념으로 사람을 설득할 줄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지 저 청년. 생김새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생각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하는구나.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려는 그 순간 멀리서 다급히 달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기다려요. 나도 같이 타요. 박정수 여사가 고개를 돌리자 복도 끝에서 한봄이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휴, 겨우 탔네 할머니. 오늘 로비에선 왜 이렇게 분위기 싸늘해요? 한봄은 옷깃을 여미며 숨을 고르더니 곁에 서 있는 오강수를 발견하고는 눈을 깜빡여 오 팀장님도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오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봄씨. 박정수는 손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묻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였어? 한봄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팀장님이에요. 예전에 저 목숨도 구해준 아주 감사한 분이에요. 업무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다들 칭찬이 끊이질 않아요, 할머니. 그 말에 박정수의 눈매가 살짝 변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오강수가 직원들에게 한 단호한 말투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 괜히 내가 괄시할 이유도 없겠군. 박정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벽면을 바라보는 오강수를 슬쩍 흘끗 봅니다.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그 모습이 오히려 낯설지 않고 꽤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박정수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오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강수입니다. 마케팅 전략팀 소속입니다. 박정수는 이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 팀장 이름. 오강수 기억하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도 사무적인 멘트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 본 인물은 쉽게 잊지 않는 박정수 여사의 스타일답게 그 이름 속에 담긴 무언의 의미는 지켜보겠다는 선언이자 언젠가 대화할 일이 생길 거지라는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봄은 그런 할머니의 말을 곁에서 듣고는 조용히 오강수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와, 이름까지 물어보시다니. 이거 팀장님, 우리 할머니 눈에 들었나 봐요. 한봄은 이내 박정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사실 오강수 팀장님,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예요. 박정수는 싫지 않은 듯 멀어져가는 오강수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에스테틱에서 나온 박정수 여사는 로비를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핸드백을 살짝 열어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술도가에서 약통을 한번 잃어버린 이후로 습관처럼 가방을 확인하는 박정수 여사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작게 찰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동그란 약통이 매끄러운 가방끈에 밀려 바닥으로 떨어졌고 무심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우려는 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익! 호텔 정문 앞 도로 가장자리에 멈춰있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가 싶더니 굉음을 내며 그대로 로비 쪽으로 돌진해왔습니다. 가방에 정신이 팔린 박정수는 차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몸을 앞으로 굽힌 채 약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차는 그대로 호텔 앞 기둥에 박혀 멈췄고 박정수 여사는 놀란 나머지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괜찮냐는 말소리에 박정수 여사는 고개를 들었고 자신을 온몸으로 감싸며 쓰러져 있던 남자 오강수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습니까? 그는 숨을 헐떡이며 조심스럽게 박정수의 어깨를 감싸 안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정신이 아찔했지만 그의 손끝에 닿은 체온이 너무도 따뜻해서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강수의 얼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마엔 조그맣게 긁힌 상처가 있었고 팔꿈치는 거칠게 바닥에 닿아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팔을 붙잡습니다. 아직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오강수의 말 한마디가 어쩐지 너무 믿음직스럽고 단단하게 들립니다. 일단 안으로 가시죠. 의료팀 불러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부축하려 하자 박정수는 그 손을 뿌리듯 벗어나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없이 자신을 지켜낸 남자 오강수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낮게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마워요. 내가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 오강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정수는 한쪽 다리를 조금 절뚝이며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놀랍도록 맑고 단단합니다. 자네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저 차 밑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손에 쥔 약통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약 하나 줍다가 이렇게 민폐를 끼칠 줄이야.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자네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연락해요. 내 무슨 일이든 도와줄 테니까요. 박정수는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청년이구나. 며칠 후 LX 호텔 레스토랑에는 박정수 여사와 한봄이 오강수를 초대해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단정한 수트를 입은 오강수는 조금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 팀장님, 어색하시죠? 우리 할머니 원래 이런 식사 자주 안 하시는데 이번엔 꼭 오라 그러셔서요. 한봄이 먼저 자리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몇 분 후 차분한 발걸음으로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오강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먼 걸음 해줘서 고맙소. 오강수 팀장.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불러주시다니 제가 영광입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 너무 갑작스러웠지요. 그런데도 나를 구해줘서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박정수 여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밥 한 끼 대접도 못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지 않겠소. 오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을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금 난 이 자리에 없을 거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식사는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 팀장은 식기가 놓인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조심스레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잠시 뜸을 들이던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제가 하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정수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 생명을 구한 사람이 무슨 부탁을 못하겠소? 말해보시오. 뭐든 들어드릴게요. 그 순간 오광수는 깊은 눈빛으로 어르신을 바라보며 단정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마광숙 대표님은 저희 형수님이십니다. 저희 형수님 오래전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는 순간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오광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조심스레 사랑을 지켜오셨는지, 그리고 한동석 본부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계신지를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박정수는 말없이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형수님은 제가 살아오면서 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강한 분입니다. 조용히 배려하시고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런 분이 사랑 앞에서조차 자꾸만 물러서는 걸 보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형수님을 사람으로서, 가족으로서 한 번만 바라봐 주십시오. 한동석 본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수는 그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고요히 눈빛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광수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정수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예상 밖의 고백이었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한동석 회장님과 연애하신다고 들었을 때 마음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단지 형을 떠나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 형을 아꼈기에 형수님의 앞날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솔직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형수님이 저희 독수리 술도가 식구들과 함께한 시간을 생각해봤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형제들을 대해주는 모습에 그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처럼 다가오셨습니다. 그는 박정수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되니까 어느 순간 마치 저희 가족을 누가 데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빼앗긴 기분, 그래서 괜히 마음이 다쳤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왜 반대하시는지는 저로선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뗐습니다. 가족을 뺏긴 기분, 그 말 나도 알아요. 그녀는 묘하게 그 말에 공감하는 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나 역시 내 딸을 떠나보낸 지 15년입니다. 그 공백을, 그 허전함을 뭐로 채우겠소. 근데 누가 어느 날 훅 들어와 내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오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당신을 보니 내가 너무 감정에만 매여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려. 오광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직도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광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많은 이가 지켜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던 건지도 모르겠소. 박정수는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당신 말 잘 들었소. 참 묘하게 나한테 울림이 있구려. 솔직해서 미워할 수가 없구먼. 그녀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진 않을 거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꼭 기억하겠소. 오광수는 가슴 깊숙이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레스토랑의 조명이 천천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사는 마광숙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두 사람의 마음이 처음으로 교차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어딘가 박정수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이나마 열어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믿을 때 무너지는 것도 결국은 마음이겠지. 그래요. 마광숙 씨 참 괜찮은 분이었구려.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오랫동안 혼자만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것 같소. 한동석이 마음을 열었다면, 그리고 당신처럼 믿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내 딸이 되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오광수는 그 말에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식사는 그렇게 조용한 인정과 따뜻한 변화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다음 스토리를 예상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